속보. 요양원. 어제 보도되고 온 요양원 보도되고 난 다음에 네, 거기 어르신 가족이 와서 망치 들고 와가지고 해머 들고 왔대요. 네, 해머 해머 들고 와가지고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부모님인가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나갔죠. 몰랐구나 가족분들이. 예, 우리 모두 몰라요. 보고 이제 아신 거죠. 어르신들이 얘기를 안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치매 환자잖아요. 제가 말씀 요거를 그냥 이거를 나중에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보도를 보고 메일이 왔습니다. 저한테. 메일의 제목은 온 요양원의 어머니를 모셨던 죄인입니다. 매불쇼에 나오신 걸 보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주 배가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과일이랑 우유가 먹고 싶다고 하셨고 온 요양원 건너편 식당에 좋아하지도 않던 짜장면을 드시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안정식을 사드리면 생선을 그렇게 맛있게 드셨고요. 요양원 측에서는 당뇨식이라 배고플 수 있다고 하셨고 수긍했습니다. 시설도 깨끗했고 나름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취재하셔서 아시겠지만 온 요양원은 1층을 카페처럼 꾸며놓고 면회하게 합니다. 계약 당시에만 방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는 방에 가보고 싶다고 하면 면회 오는 가족이 없는 분들의 심정도 헤아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면회를 오면 생활실에 못 올라가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활실에 노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겨서 데리고 내려옵니다. 1층으로. 그러니까 몰라요. 보호자들이. 어느 날 면회하면서 얼굴에 뭐 좀 바르지 지난번에 사다 준 거 둔한 거야. 그러니까 그 로션을 사줬다고 했더니 배고파서 로션을 짜서 드셨다는 말에 너무 놀랐어요. 요양원에서는 치매가 진행되느라 그렇다는 말과 함께 잘 지켜보겠다는 답변만 받았고 어느 날 위독하시다고 구급차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마주한 엄마의 모습은 끔찍했어요. 좀 더 일찍 병원에 모시고 갔거나 아니 모시고 가라고 연락이라도 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원 후 퇴원 후에 다시 돌아올 거냐고 연락을 받았고 오빠와 저는 그 요양원을 다시 엄마를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물품을 찾아왔지만 저희 엄마는 늘 외할머니가 주신 반지를 끼고 계셨는데 그 반지조차 없다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양원 들어갈 때 귀중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사무실에서 걷어가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식들이 잘 모르니까 면회를 오면 그래도 돈이 몇만 원은 있어야지 하고 5만 원, 10만 원씩 쥐어줄 거 아니에요. 그거 사무실에서 걷어갑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반지 외할머니가 준 자기 엄마가 준 반지가 있었는데 병원에 위독하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 가락지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니 많이 하니까 항의도 못한 거지. 확인 후에 모시려고 좀 더 가깝고 좋다는 곳에 수소문해서 대기를 걸어놓고 예약했지만 끝내 퇴원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뭐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리포트 보고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진실을 안 거죠. 그리고 그때 왜 그랬 어머니가 왜 그렇게 밥을 먹었는지 그러니까 저희 가락지 같은 건 저희가 보도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건 저희가 확인 불가능한 거니까 다시 제보만 받아서 아 그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 다 이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민원을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실사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진짜 끔찍하네. 너무 끔찍한데.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분들이 진짜 부동산 투기 그리고 부동산 개발로 적어도 수천억 원, 뭐 신고된 것만 2천억 원이라고 하나요? 그 재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그 간식비 몇천원, 몇만 원, 그 몇십만 원.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천성이, 그냥 태생이 맞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DNA. 맞아. 그냥 그게 아까운 거예요. 놓고 보더라도 김건희는 최저의 건강보험료를 내려고 자기들은 온갖 그렇죠. 수법을 썼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그 재산을 최대한 빼먹으려고 또 저짓거리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사람이냐고. 이건 사람 아닙니다 진짜. 오늘 보도할 내용은 이제 노인 학대 내용이고요. 노인 학대의 단골 손님 같은 거 언론에 한 번씩 터지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치매 환자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묶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묶어둡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속담에 이제 뭐 벽에 몬칠할 때까지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치매 환자들 때문에 나온 말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묶어둘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치매 환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뭐 긁거나 이러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자기 변이나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묶어둘 필요가 있는데 묶으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요. 묶은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보에 따른 거에 보면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저런 식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침대에다 묶었죠. 다리를 저 끈으로 해갖고 묶었죠. 24시간 저렇게 해놓는다고. 어떡하냐. 24시간. 기록은 당연히 안 하고요.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는 저렇게 묶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 사진은 저기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 분이 제보를 해주신 거고요. 저희 근무하시는 분이 제보를 해주신. 좀 며칠 전 사진이에요.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며칠 전 사진. 그러니까 취재가 들어가고 이제 필요해서 이렇게 제가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제보가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이명수 기자님은 처음에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걸 몰카로 촬영을 하자 그러면 그래서 몰카를 달아드렸어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이제 또 나이가 있고 몰카가 이게 좀 작동이 쉽지가 않으니까 하나도 못 찍었어. 그래갖고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사진이라도 좀 찍어서 달라라고 해갖고 저거 받은 게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주? 또 내부에 또 CCTV가 많아서 그분이 해주고 싶어도 CCTV가 많으니까 찍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작동하는 건 둘째치고 계속 연습시켰는데 CCTV 많으니까 또 의심 받을까봐 어쨌든 사진으로. CCTV도 이게 다 불법인데 CCTV도 제보 내용이 있는데 CCTV를 설치하는 게 의무예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CCTV를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는데 온 요양원은 어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그걸 확인을 못해서 기사로는 안 썼는데 제보 내용입니다. 한쪽 벽면에 아예 그걸 볼 수 있게 해놨대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병원의 간부, 원장 이런 사람들은 핸드폰에 깔아놓고 그걸 실시간으로 본대요. 이거 규정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규정 위반. 왜냐면 노인들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 기저귀 갈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걸 보냐면 보다가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그럼 바로 전화 오는 거죠. 이거 왜 좋지 않아요? 이러고 감시하는 간부들이. 건데. 네, CCTV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일단 촬영을 해놓고 필요한 경우에만 뭐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든지 본인 동의를 받는다든지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든지 그럴 때만 열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24시간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핸드폰에 어플 깔아서 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